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동남권 투자 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준호 부산시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동남권 투자은행을 이제 부산에다 짓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고, 요것 때문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도 당시에 이제 밀고 있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래랑 참치를 바꾸는 격이다. 요런 비판까지 좀 있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남권 투자은행도 아니고 투자공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살짝 선회를 하면서 고래랑 참치가 아닌 고래랑 멸치를 바꾸지 않았나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보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제1호,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과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었어요. 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의 어떠한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또 그리고 금융 허브 도시로서의 맞습니다. 위용을 갖추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예.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려면 재반돼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는 네.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국회에서 부산광역시로 둔다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이전 절차를 다 마쳤지만 예.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은행을 결국에는 법을 바꿔주지 않았고 산업은행이 부산 시민의 품으로 오지 못했어요. 예.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팔아먹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네. 그분을 대표하는 아젠더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사업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막았다라는 것에서부터 기인해야 돼요. 민주당이 부산에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표를 구걸하려다 보니까 산업은행을 반대한 정당이라는 게 늘 자기네들 스스로 자책이 됐을 겁니다. 자충수를 뒀네요.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카드가 필요했고 그 카드가 동남권 투자은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산업은행을 이전하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동남권 투자은행이라는 걸 왜 등장시켰는지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네. 왜 해야 되는지 자기네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대선 때는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동남권 투자공사로 급선회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민주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선동 전략이죠. 선동 전략. 사실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키워드는 동남권 투자인 것이고 네. 은행과 공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에서 다르게 운용되는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자시고 정치인이지만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행동들은 부산 시민을 좀 기만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추진이 된 배경이 일단은 제가 기사 몇 개를 조금 일부러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동남권 투자은행 대신에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이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설명을 다 듣고 이제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요 발단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예.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 필요한 거는 지금 경제 활성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제를 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재원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쉽게 말하면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게 네. 은행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은행을 만들려다 보니까 행정 절차도 너무 많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은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부산 시민들한테 우리가 뭐 했습니다라고 간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사인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로 공공기관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더 많아요. 아, 서울보다 많다고요?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공사를 또 만든다? 그러면 이미 있는 공사들과 기능이 또 중첩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내용적인 건 다 떠나서
민주당이 선거 당시에 부산 시민들께 표를 구걸하면서 은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은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선거를 끝나고 나서 공사로 선회하는 거. 예. 그냥 지방선거를 원포인트로 지방선거 전에 동남권 투자공사 유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택가리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든 은행이든 간에 주무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장관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콕 집어서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업무랑 무관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 아젠다를 공개 석상에 던져주는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부산 시민에 대한 진정성보다 정말 선거를 위해서 또 선동 전략을 펼친다라고 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은행보다 공사 형태로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에 50조 원 가량 투자 재원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50조 원?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사업이라는 거는 예. 구체적인 규모가 먼저 산출돼야 되고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갈지 우리가 그 인력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명확하게 계획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전재수 장관이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내가 커피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대출을 10억 받아서 할 건데 대충 내가 한 달에 2억씩 벌 거니까 뭐 몇 년이면 다 갚을 거야.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국가 경영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명확하게 면밀하게 계획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단 1%의 로스도 없이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네. 해야 되는 건데 예. 본인들이 얼마를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방송 가면 금액이 또 달라지고 네. 눈 뜨고 나면 또 달라지고 저는 이런 방식의 자꾸 국정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가 추진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지방선거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만약 이제 국민의힘 측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부산시 차원에서 반대 물결로 인해 뭐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이게 좌절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 요렇게도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또 들더라고요. 뭐 이제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저희 당에서 해수부 이전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네. 산업은행과 1+1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민주당에서는 와, 이 나쁜 사람들 해수부 반대한다 이런 논리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가 동남권 투자공사가 아니고 은행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네. 이분들은 또 투자공사를 또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진정성 없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은행을 반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부산에 대해서 진정성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하실 때 부산에서 피습당하셨잖아요. 네. 부산대병원이 전국에서 최고가 아닌 번역의상센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대 병원을 못 믿어서 서울까지 가서 진료 받으셨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부산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분들 입에서는 부산 시민들을 뭐 사랑하느니 위하느니라는 그런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씀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제 동남권투자은행을 부산에 질 생각조차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은 동남권 투자은행을 우리가 설립하는 거를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면 예. 애초에 산업은행을 이전해줬겠죠. 그렇죠. 산업은행을 이전해주지 않았던 그 죄책감 때문에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왔던 거고 그 카드를 선거 때 급조해서 제시했지만 현실화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장기간 우려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제 공사로 급선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생각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동남권 투자공사 은행 요 이슈 외에도 좀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전재수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이분이 참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산업은행 것만 관련해도 네. 산업은행이 부산의 미래다라고 하시면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촉구 피켓 챌린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대선 당시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 와서 급조해서 했던 말이다. 실익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국 때도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수부 장관과 관료들에게
일본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엄청 비난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본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응해야 될 책임자잖아요. 총괄. 예.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그냥 입국 다시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말씀과 생각과 신념이 바뀌는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국가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우려가 큰 마음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한다. 네. 아니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요즘에 전적수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전재수의 적은 과거의 전재수. 아.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지금 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자기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음. 그분이 결국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예. 전재수 장관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라면 다시 한번 뭐 부산 또는 국내의 어떤 지방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